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드 관련돼서 결선하는 것들, 그리고 PLC 프로그램에 세팅하는 거,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이 정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디오 카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제품을 쓸 거고요. LS 일렉트릭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매뉴얼을 좀 준비를 할 거예요. 다운로드 자료실 자동화해서 PLC 제품군은 PLC, 그 다음에 XGT 중대형으로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대형, 소형 말고 중대형으로 하고 IO 모듈을 딱 선택을 해서 사용 설명서를 선택을 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IO 모듈의 사용 설명서인데 XGI CPU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CPU를 선택해서 봐도 XGI CPU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유는 IO 모듈의 디지털 관련된 거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 CPU에 같이 한 번에 좀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XGK를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는 XGI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비슷비슷하니까 IO 모듈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안에 쓰는 프로그램 방식이 XGK와 XGI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XGI로 설명을 드리면서 XGK와 XGI의 비교도 좀 같이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버전별로도 있지만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해서 XGI CPU 매뉴얼 요것을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데 카탈로그가 필요해요. XGT 시리즈 카탈로그를 다운받아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실물이 좀 보이기 때문에 실제 모형과 이론이 좀 매칭이 좀 될 겁니다. 이것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운을 받아 놓으시고 열어 놓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다운받은 게 요거 XGI CPU 모듈, 그 다음 XGT 시리즈 카탈로그 이렇게 두 개를 다운받았어요. 이번에 XGI CPU 모듈 사용 설명서에서는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차례를 보시면은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CPU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 필요한 부분만 추스릴 거예요. 그리고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너무 어려운 개념은 넘어갈 거고요. 특별한 부분만 필요한 것들은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인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로 할 거, 요 정도만 할 거예요. XGI CPU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배치, 그리고 카드 종류가 엄청 많은데 간략하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DIDO 결선하는 방법, 그리고 트러블슈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내용까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훑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매뉴얼을 열어가지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성을 먼저 볼게요. 자, CPU는 이렇게 CPU 모듈에 배터리가 꽂혀 있어야 이 안에 있는 램에 있는 메모리가 전원이 차단이 돼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꽂혀 있는 게 대부분 많아요. 없다면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꽂아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이나 PC로 통신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고, USB 케이블이든 RS232, 옛날 그림이 그대로 넘어와서 RS232, USB 이 정도만 나와 있네요. 이더넷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기본 베이스에 전원 모듈과 CPU, 입출력 모듈, 특수 모듈 이런 식으로 꽂힌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베이스가 여러 개면 증설,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증설을 하겠다. 이런 식의 대략적인 레이아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CPU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카탈로그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카탈로그에도 내용이 엄청 많지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찾아볼 거예요. 자, 보시면 XGT CPU 모듈이 이렇게 되어 있죠. CPU 모듈에는 CPU, UN, UD 이런 식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대 입출력 할 수 있는 접점 수, 그리고 안에 램 메모리 이 정도를 갖고 있는 CPU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카탈로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입출력 접점, 디바이스 접점 수까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 메모리, 이것은 실제 카드를 추가를 해서 실제 로컬과 입력받을 수 있고 출력을 내보내 줄 수 있는 그 접점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스텝 수가 뭔지 아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스텝 수예요. 처리 속도 나노세크입니다. 한 스텝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0.8 나노세크. 엄청 빠른 속도로 스캔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 중대형을 쓸 때 엄청 많은 양이 아니면 대부분 좀 적당한 요 정도 요 정도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용량 가장 큰 거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PLC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인식을 못합니다. 저도 인식을 못하고선 그냥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좀 특수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CPU는 이렇게 됐고,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할 디지털 입력 모듈,
디지털 입력 모듈은 자, 25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입력 모듈 종류도 엄청 많아요. 대표적으로 좀 구분을 좀 하자면은 DC 타입과 AC 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AC 타입은 110V 입력, 220V 입력, 그리고 절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DC 타입에는 진단 입력이라는 좀 특수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요. 중요한 거, 이렇게 전류가 소스 입력이냐, 싱크 입력이냐, 이것을 가장 크게 구분을 합니다. 네, 이 LS 일렉트릭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싱크, 소스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쓰고요. LS 일렉트릭 말고 미쯔비시나 할렌블렌들레이, 지멘스 이런 류를 보시면은 이 소스 싱크 입력이 겸용으로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소스냐 싱크냐 전용으로 싱크 입력, 소스 입력인 카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 이거의 구분에 따라서 로컬에 쓰는 센서의 타입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예전에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이번에 다시 좀 자세히 꼭 집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종류는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소스 싱크 타입 그리고 AC DC 타입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디지털 모듈 입력을 선정을 하고 사용을 할 때는 나머지는 다 접점수 차이예요. 접점수 차이. 그 다음 디지털 출력 모듈. 디지털 출력 모듈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들 릴레이 타입, 트랜지스터 타입 요거 두 개입니다. 릴레이 타입은 이 카드 내에 이 안에서 릴레이가 있어 가지고 입력을 시켜주면은 릴레이 접점이 딱 붙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릴레이 타입의 출력 카드고요. 트랜지스터 출력은 이 접점 안에 릴레이적인 물리적인 게 아닌 트랜지스터 소자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트랜지스터 스위칭 역할을 해서 출력을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보시고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걸로 가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는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게 베이스거든요. 요거를 딱 봤을 때 4슬롯짜리 베이스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204A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장 증설 베이스고 모듈 보시면은 4개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 메인 베이스는 이렇게 M04로 해서 4개, 6개, 12개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고요. 증설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모듈은 요 앞에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꽂히는 겁니다. 전원이. 그 다음 증설 케이블 여기에서 여기로 꽂히는 케이블 이게 몇 미터짜리가 있냐 요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증설 슬롯을 쓰면, 증설 베이스를 쓰면 꼭 필요한 것들인데요. 요거 TRA 종단 저항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설, 기본 베이스에 증설 베이스를 연결을 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베이스 번호도 0번, 1번 쭉 나가서 제일 마지막에 종단 저항을 딱 꽂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스 번호를 여기에서 베이스 번호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2의 0승, 2의 0승이니까 1, 2의 1승이니까 2, 2의 2승 4,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의 0승이 하나가 올라가면 1이고요. 여기 하나 올라가면 2이고 4, 8이 되는 거예요. 베이스 번호가. 그렇게 베이스 번호를 지정을 해 주시고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특수 모듈로 지정되어 있는 아날로그 입력 출력 이런 게 있고, 열전대 입력, 축원 정체 입력, 이게 다 AI 카드예요. AI 카드. 이게 축원 저항체까지 AI 카드고요. 요 제어 모듈은 뭐 복합적인 건데 넘어가고, 고속 카운터, 위치 결정, 모션 제어 등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날로그 출력 카드도 있네요. A5 카드입니다. A5. 일단 특수 모듈 카드는 여기까지 모션 제어와 이벤트 입력 모듈, 데이터 로그 입력 모듈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S 일렉트릭에서 제공해주는 특수한 모듈 카드는 여기까지 제공을 해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 모듈 카드는 이렇게, 통신 모듈도 엄청 많아요. 이게 통신 모듈 한번 들어가면 엄청 헷갈립니다. 정신없어요. 저는 아직도 보고 있는데 정확한 쓰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크게밖에 모르고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넷 카드인데 요거 들어가면 어떨 때만 쓴다 이런 것들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적당히 많이 쓰는 거, 그리고 Fnet, Cnet, 프로피버스, 디바이스, 뭐 이더넷 IP 요 정도를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이런 부분들은 좀 특수하게 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지나가세요. 다음에 이 중요한 부분, 요것을 한번 볼게요. 각부 명칭인데 CPU에 표시되어 있는 명칭이에요. CPU에 요 정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CPU 모듈 이렇게 보시면은 확대해도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여기 A 요 부분, 이 LED에 의해서 기본적인 그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Run Stop LED, 리모트, 에러 뭐 이렇게 있습니다. 파워, 이건 파워 서플라이 같고, 배터리 에러, 체크, 프로그램 체크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고요. 이거에 대해 설명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색깔, 이 LED의 점등 상태에서 이 CPU의 PLC의 전반적인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상태를 꼭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것들, 황색이나 적색이 뜨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PS는 프로그래머블 스테이터스네요. 파워가 아니라 프로그래머블 스테이터스. 그 다음 배터리 에러는 저희가 수시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배터리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 사이에 교체를 해줘야 해요. 나중에 배터리 에러가 떠 있는 상태에서 정전이 됐다. 그러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싹 날아가기 때문에 유지보시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체크.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이게 통신, CPU와 통신하는 포트.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리셋 스위치.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에러 리셋 같은 것들을 좌측으로 이동했다가 중앙 바로 복귀하면 리셋이고 3초 동안 쭉 눌렀다가 중앙을 복귀하면은 오버올 리셋. 요런 거, 이 정도 차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시면 데이터 지움, 일반 영역 데이터 지움이고 오버올은 이렇게 R 영역 데이터까지 지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CPU마다 좀 역할이 요 정도만 좀 다르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아까 잠깐 봤었던 부분인데 요거예요. 베이스. 요 베이스에 따라서 할당되는 어드레스가 달라지는 거. 이게 좀 실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하고 보면은 이게 좀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XGI, 얘는 XGK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프로그램을 딱 열어서 보시면은 IO 파라미터에 여기에 카드를 배치를 하면 할당되는 입력 디바이스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카드가 들어가니까 0.ix 0.0.0부터 0.0.31까지 디바이스 메모리 영역이 할당이 되죠. 그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는 제가 16점 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16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0번 슬롯에 0.0.0부터 0.0. 몇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슬롯은 0.1.0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장 증설 베이스 1번 베이스는 여기 1.0.0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XGK는 이렇게 P0부터 3F까지 40부터 7F까지 이런 식으로 IO 할당이 된다라는 거 7번 슬롯에
꽂히는 게 31F까지인데 확장 증설 베이스 첫 번째 0번 슬롯에는 64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128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이 정도를 인식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만 딱 봤을 때도 XGK는 I/O 메모리 할당하는 게 조금 헷갈리죠? 네, XGI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베이스 번호, 여기는 슬롯 번호, 슬롯 번호에 대한 할당되는 디바이스 메모리,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것처럼 16, 16개 접점짜리를 딱 클릭을 해보면 매뉴얼처럼 이렇게 나오죠. 증설 베이스는 여기 이렇게 하면은 1.0.0 이런 식으로 I/O가 할당이 됩니다. 이게 오늘 프로그램하고 이 매뉴얼의 가장 중요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본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LC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좀 인식을 많이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할 것은 입출력 모듈인데요. 7장부터 이 중간에 있는 거 그냥 쭉 훑어보세요. 그렇게 뭐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읽다 보면 중요한 혹은 또 모르는 이런 거, 특이한 것들 나중에 다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외워야겠다라고 보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보십시오. 언젠간 다 써요. 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 몇 년 지나서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개념적으로 지금 꼭 필요한 거,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이 입출력 모듈입니다. 입출력 모듈을 딱 봤을 때 제가 싱크 소스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료 많이 만들어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